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정상적인 오프닝 진행을 반대하는 이런 내란의 수괴 같은 인물이 저희 방송에 있습니다. 제가 또 인스타로 개인 홍보를 또 방송 홍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표표님 인스타그램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선배님들 잘 지내고 계시지 못했겠죠? 이번 주에 엄청난 일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부들부들한 무서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많은 선배님들께서 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으셨을까, 그 3일 밤에. 그리고 지금도 좀 여러모로 불안한 전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절이 하수상해서 좀 선배님들도 뭐 날씨가 추우니까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우리 뉴스도 좀 꾸준히 챙겨보고 이래야 되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해서 뭐 계엄과 이 내란죄 관련해서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저희 방송은 어쨌든 영화 관련 팟캐스트이고 또 오늘 특별한 게스트 두 분도 모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영화 이야기와 이 두 분 게스트의 이야기로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소개 드려야겠죠? 이번 주에 특별한 게스트 두 분 말씀드린 대로 모셨는데요. 가장 먼저 좀 이제 물리는 반찬 먼저 소개를 하는 게 물리는 반찬 먼저 불고기 먹기 전에 먼저 우리 소중하고 맛있지만 LA 갈비 전에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을 수 있는 뭐 멸치볶음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먼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 영화학개론에 언제나 든든한 밥반찬이 되어주시는 우리 표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정동 통키 표표입니다. 왜 통키이신 거죠 오늘은? 피고잖아요. 오늘은 배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영화학개론 멸치볶음의 퍼포먼스입니다. 슴슴한 맛 어떻습니까?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특별한 반찬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특별한 반찬 맞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또 이렇게 오늘 처음 나와주시는 게스트분에게 우리 표표님께서 부담을 또 드리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 영화학개론의 불고기 LA 갈비 뉴페이스 오늘 처음 모시는 게스트분입니다. 본인을 조조로 불러달라고 한 승상을 모시고 오늘 방송하게 됐네요. 조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표표님의 지인 조조. 영화계를 좀 부먹하고 싶지만 아직은 깔짝깔짝 찍먹하고 있는 조조라고 합니다. 아유, 첫 방송 출연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그런 그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눈앞에. 표표님의 또 오랜 지인이시고 이제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조조님도 이제 영화계 어딘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표표님과 또 그런 인연으로 좀 오랫동안 함께 해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조조님 이렇게 처음 모셨는데 좀 어떠신지. 왜 한숨부터? 기대감도 있지만 네. 이게 또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마음이 그래서 기대감과 걱정이 반반씩 섞인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즈니스에 악영향이 갈까봐? 뭐 비즈니스를 아직 뭐 하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러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나빠지는 건 바닥이 없어요. 저점에는 끝이 없어요. 그럼요. 바닥 밑에 또 바닥이 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송 진행하다가 이제 혹시라도 있을 수 있을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한국 영화 쿼터제 그 점수를 또 추가 점수를 또 드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노하우를 약간 후배님께 전달을 이렇게 드립니다. 좀 간략하게 그 저희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좀 공지를 드리자면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에 저를 포함해서 좀 출연해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정확히 그 좌표를 밝힐 순 없지만 다들 영화계 언저리 어딘가에서 암약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소행성 같은 그런. 물론 때로는 뭐 감독님, 때로는 뭐 작가님, 때로는 뭐 PD님, 때로는 배우님 이런 분들이 저희 방송에 좀 자주 나오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아, 내가 오늘 한국 영화를 다룸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비판점들을 신랄하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내 작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부메랑으로 이제 돌아오면 어떡하나. 분명히 이런 시선이 생긴다고. 너 그렇게 입 털더니 얼마나 잘 만드는지 보자. 그렇죠. 연기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래서 선배님들이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조조님도 이렇게 딱 봐도 본명이 아니시죠? 이렇게 활동명으로 지금 나와주셨고, 표표님도 뭐 사실 근데 표표님은 다 털려가지고 신상이 이미 뭐 얼굴이고 뭐고 다 까발려졌기 때문에 본인이 다 털었기 때문에 보니까 뭐 등판도 까발려졌더만. 예, 뭐 다 까발려졌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까발렸어요. 그리고 저는 부득이하게 저도 닉네임으로 방송을 시작하고 싶었으나 함께 이 방송을 시작했던 친구의 간언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본명으로 시작하게 된 이제는 낙장불입이 된 페널티로 시작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멍해를 두르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박상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조조님과 표표님과 조조님 이렇게 모시고 방송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좋은데, 일단 조조님이 저희 방송에 어떻게 보면은 좀 루키시잖아요. 그쵸. 영화 개론이잖아요. 지금 신입생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또 선배가 또 이게 앞장서서 이게 모범이 되는 것이다 보여줘야 된다. 깃발을 들고 돌진해야 된다. 우리 표표님 좀 어떤 근황을 보내셨는지. 아, 근황이요? 네. 근황. 조조님 잘 보고 배우세요. 정말 재밌을 거거든요. 네, 선배님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재밌을 거예요. 선배님들 꽉 근황이요? 잡으세요. 최근에 1승을 봤고요. 아, 그건 뭐 오늘 하는 얘긴데 뭘. 아, 그 넷플릭스의 왓츠 인사이드라고 네. 그 결혼식 되게 재미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는 영화였어요. 뭐였냐면 그 어떤 남자가 그 대학교 때 되게 친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는 거야. 네.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약간 질펀하게 놀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각 파티. 예, 총각 파티라고 하기엔 여자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서클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미국식 총각 파티 아닌가요? 제가 영화에서 본 미국의 총각 파티는 그러니까 그러던데. 친구들 다 친구들이야. 올 프렌즈야. 다 같이 모였어. 아, 네.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엄청 괴짜가 있는 거야. 너 완전 너드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신 기계를 개발을 했대. 그래서 그 기계를 가져왔어, 가방에다가. 그걸 딱 까가지고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 관자놀이에다가 어떤 전극 같은 거를 붙이고 8명이서 관자놀이에 다 전극을 붙이고 스위치를 딱 올려요. 그러면은 성별만 똑같고 랜덤하게 영혼이 바뀌는 거야. 아, 예를 들어서 표표님과 제가 동성이니까 저희 둘의 영혼이 어떻게 딱 바뀌는. 그쵸, 섞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성끼리는 안 바뀌고. 그쵸. 그래서 그 친구가 제안하는 게임이 뭐냐면 우리 그냥 바꾼 다음에 누가 누구 몸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말하지 않고 서로 맞춰보자. 근데 되게 대단한 발명이고 대단한 기술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쓰임새는 되게 술 게임 정도에 그치네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계속 그 의문을 제기해요. 이런 엄청난 발명품을 우리끼리 그냥 술 파티하는데 가져와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괜찮대. 팀원들이 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약간 이상한 변명을 하면서 뭔가 수상한데? 네, 넘겨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드러나냐면 이 친구들의 대학교 때 과거 히스토리가 그러니까 10년 전이야. 30 언저리쯤에 그걸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대학교 때 엄청 추태나 약간 바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썸도 타고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막 이런 CC 복잡한 그 우리 대학교 때 있잖아요, 선배님들. 그 꼬인 인간관계. 네. 그게 10년 동안 지속된 거지. 그러면서 몸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숨겨진 욕망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완전 개판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그런 이야기의 영화인데 넷플릭스에 지금 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배님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재밌게 보신 왓츠 인사이드? 네네네. 그래서 배우분들이 특히 보시기 정말 좋은 게 영혼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그 전 인물의 행동이나 언어 습관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몸이 옮겨간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인 2역이네요. 그쵸.
그래서 크레딧에도 약간 좀 그렇게 나오거든요. 재밌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배우들 연기를 정말 참고하시기 좋고 약간 영감을 얻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흥미로운 소재인 것 같은데 좀 SF식 설정을 가져간 완벽한 타인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그리고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연극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것도 완벽한 타인이랑 좀 비슷한. 그렇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표표님은 혹시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혹시 몸을 바꿔보고 싶은 그런 상대가 있으신가요? 저는 박서준 선배님. 왜죠? 키 크고 잘생겨서. 근데 세상에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은 많은데 왜 하필 박서준 배우님을? 또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다 그렇죠. 대한민국 학연 지연 아니겠습니까?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네. 워낙 또 멋지고 잘생기고 네. 좋은 배우님이라 하루만 그런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좀 그 표표님 표정이 뭐 잘생기고 뭐 부와 명예 다 중요한데 되게 훤칠한 거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한 번쯤은 어깨 넓고 키 크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표표님 눈 돌아가고. 당신은 우리에게 톰 크루즈야 지금. 당신은 우리에게 톰 잠깐만, 크루즈라고. 왜 톰 크루즈지? 멋지니까 부와 명예 다 갖고 근데 있으니까. 작잖아. 전 작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심 있으신 선배님들은 표표님의 추천을 받아서 넷플릭스의 What's Inside라는 제목의 작품 한번 찾아보시는 거 이번 주말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조조님은 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더 딥하게? 자기소개를 딥하게. 나 어떤 사람이다. 근데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왜? 약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걸 맞아요. 오픈해야 되나. 그러면 그걸 얘기하죠. 그 표표님이 또 최근에 보신 재밌는 영화 얘기를 하셨고 또 네. 저희 방송이 영화 방송이니까 좀 평소에 좋아하시는 작품이나 좀 뻔한 질문이지만 이런 걸 서로 얘기하다 보면 좀 저 사람의 취향 어떤 거 같아 좀 이렇게 견적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컨텐츠를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뭐죠? 단다단이라고. 애니메이션. 네, 일본 애니메이션. 최신 거 10화 나왔어요? 네, 나왔죠. 와. 금요일 표편님도 아침이면 넷플릭스에 딱 오픈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단다단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SF랑 판타지가 그리고 오컬트가 다 융합된 굉장히 종합적인 장르물이라고 해야 되나? 좋게 말하면 종합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잡탕찌개다? 그거죠. 잡탕이죠. 잡탕 잘 끓이면 맛있어요. 잡탕 근데 맛있는 잡탕입니다. 그럼요. 예. 근데 보고 있으면 되게 연출가 분이 되게 생각을 많이 하셨다라는 게 샷들을 보면 이런 샷들을 어떻게 이걸 찾아내고 이거를 어떻게 개발을 해서 이걸 또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참 구도가. 대단하다. 구도도 그렇고 움직임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의 그 사컷 만화처럼 컷이 아니라 그 카메라 워킹이 되게 현란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와 저런 카메라 연출을 참 잘한다. 뭔가 애니메이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이나믹한 카메라 무브먼트를 좀 활용하는 작품인 것 같네요. 조조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되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현을 하자면 좀 물리적인 제약이 좀 있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할 수 있는 굉장히 자유롭고 되게 참 창의적인 그런 구도가 많아서 오늘도 단다단을 보면서 또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좀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하자면 남자 주인공은 그 외계인 외계인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 사이파이 그 너드입니다. 네. 외계인을 좋아하는 그런 지구인인 거죠? 외계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오케이. 반에서 왕따야. 네, 그런 애들은 다 극 중에서 그러더라고. 왕따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약간 사연이 있어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외계인,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 하늘 너머 우주 너머 외계인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과 친해질 준비를 하고 있어. 네. 네, 보통은 내 옆에 나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다른 인간들과 이제 어떻게 하면 사이를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이분은 역배팅을 하셨군요. 네. 지구 바깥으로 이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좀 약간 이미 접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깊은 거야. 그런 소년이 있는데 어느 날은 약간 좀 불량 소녀처럼 보이지만 되게 속정이
좀 있는 그런 이제 여학생이 이 남학생을 좀 변호해 주다가 뭔가 얘네 둘이 좀 얽힌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애는 혹시 상대방도 나와 같이 외계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냐라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네. 이 여자는 아니다. 나는 외계인은 믿지 않지만 나는 요괴나 귀신은 믿는다. 오, 왜냐면 정반대야. 할머니가 영매사로 네, 활약을 하고 계시기 또 때문에 이유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판타지로 대표되는 이제 귀신 그리고 뭐 요괴물이 이제 이 여자 쪽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가족력이 있다면 이 남자애는 이제 외계인 쪽만 믿고 있는 사이파이 쪽인데 이 둘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 상대방의 세계를 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남자애는 여자애한테 외계인이 많이 나오는 스팟을 추천해서 거기 가봐라 하고 이 여자애는 남자한테 10년 귀신이 나오는 스팟을 추천해서 서로 간 거예요. 그 스팟으로. 네. 그래서 진짜 귀신이 있나 진짜 외계인이 있나를 서로가 이제 상대방의 스팟에 가서 이제 보는데 공교롭게도 둘 다 발견이 된 거죠. 둘 다 있었어. 그래서 남자는 귀신한테 저주를 받고 여자는 외계인한테 유린을 당하다가 초능력을 각성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아주 재미난 애니메이션입니다. 묻힌 설정. 네. 되게 재밌는 게 여자는 초능력을 각성을 하고 남자는 그 요괴가 또 몸에 씌게 돼요. 너무 남자 쪽은 안 좋은데요? 근데 그 저주도 어떻게 보면 좀 초능력의 일종이 그렇죠. 있어요. 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남자는 사이파이 충이 아니고 사이파이 춤이라뇨. 너드 사이파이 너드인데 네. 요괴가 씌고 네. 여자는 그 영매사의 그 손녀인데 초능력이 생기니까 약간 네. 이제 둘이 뭔가 결합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재밌다. 재밌어요. 그리고 오프닝이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그래서 오프닝 노래? 네네 노래도 재밌고 그리고 그 약간 시각적인 표현이 굉장히 뛰어나요. 저는 좀 알레르기가 있어서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약간. 아닙니다. 그런 거. 아 그래요? 시네마틱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세계의 변화를 좀 따라가려고 하세요. 아 내가 너무 트렌드를 못 맞추네. 선입견이 너무 심해. 저 그래도 최근에 던전밥도 보고 저 괴수파로도 보고 저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던전밥에서 버티셨으면 단단하는 무조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저희 방송 자주 나와주셨던 안다다씨님께서 좀 사석에서도 추천해주셨던 작품이 단다단이라서 이번에 좀 뭐 조조님 말씀대로 넷플릭스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근데 매주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지금 보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좀 그런 경우에 어떤 걸 선호하세요? 한 번에 쫙 빈지워칭하는 게 좋으신지 드라마나 뭐 이런 시리즈물을 아니면은 좀 아름아름 알사탕 까듯이 이렇게 하나씩 드시는 게 좋으신지. 하나씩. 아. 그게 낙인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보면 그 다음 날이 너무 허무하고 공허해. 공허하고 정말 삶에 낙이 없다.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잊혀질 때쯤 하나씩 나오면 그래 아직 살아갈 낙이 있구나. 그걸로 버팁니다. 평소에 삶이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노잼 인생이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시기가 있어요. 노잼 시기가 있고 유잼 그쵸, 시기가 그쵸, 있는데 지금 한참 노잼 시기의 절정을 찍고 있어서 한 주에 이렇게 재미난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살짝씩 에너지를 살짝씩 수혈받는 느낌. 오늘 이 콘텐츠는 그래도 재밌는 유잼 콘텐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왔죠. 오늘 방송이요? 그러니까. 나와주셔서. 왜냐면은 용인 수지구 살고 계셔가지고 개인 정보 밝히지 마시고요, 대표님. 아니 제가 아까 삐처리 좀 해주세요. 근데 용인 수지구에 몇 명이 사는데? 큰 도시죠. 아니 알아요. 제가 아까 사석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더라고. 왜냐면 선배님들 익히 아시겠지만 저희 녹음실은 연남동에 있기 때문에. 그거 아시죠? 경기도민에게 연남동은 마지노선이에요. 심지어 일산 살면 또 몰라. 네. 이게 용인 수지 이쪽은 거의 38선 아닐까요? 일산이면은 내 생각에 자고 올 생각할 것 같아. 응? 만약에 일산이었으면은. 녹음이 예. 아니 일산 분들이 오시기에는 경기도민으로서 연남이 나쁘지 않지만 용인 수지 표님 그 얘기구나. 진짜 이해력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원래 집중. 원래 옆 사람이 챙겨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요? 네. 이렇게 으쌰 조별 과제니까 또 그렇죠. 으쌰 해야 된다. 각자 파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조조님한테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사실 항상 얘기해왔지만 영화 위주로 많이 보고 드라마나 이런 어떤 TV 시리즈물을 잘 못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드라마를 좀 그래도 많이 보기 시작했는데 좀 느낀 게 최근에
이미 한 1년 전, 2년 전에 끝난 드라마인 거야. 아, 네. 근데 제가 그걸 뒤늦게 이제 접해서 너무 재밌어서 시즌 한 3-4개를 달린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 왜냐면 이미 유행은 다 갔고 나 혼자 공허해 너무. 나 혼자 마치 이거를 나는 어제 알았잖아. 이 드라마의 마지막 결말을. 그래서 난 너무 신선하고 지금 같이 얘기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주위에 없어요. 그런 그럼요. 경우가 있어서 그래, 그게 나는 되게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그 OTT 시스템에 약간 그거야. 역기능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적당히 트렌드를 좀 쫓아가는 것도 감상에 있어서 또 다른 재미를 또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럼 평소에 조조님은 좀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 위주로만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혹시 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아주 잡다하게 많이 봅니다.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번에 좀 얼마 안 됐는데 스테이지 파이터라고. 스테이지 파이터? 네. 뭐예요 그게? 그게 그 수우파 스맨판 아시나요? 그럼요. 그 후에 이제 안무가들이 이제 경쟁하는 엠넷에서 이제 안무가들 경쟁하는 프로그램을 얼마 전에 이제 했는데 발레, 현대무용 그리고 한국무용에서 각자 이제 출중하신 분들이 나와서 무용계의 네, 그래서 이제 파이널 스테이지 끝나고 지금 이제 11명의 이제 안무가 분들이 스테이지 파이터 그 안무가로 뽑혀가지고 공연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 한창 또 재밌게 보고 왜냐면 저는 안무 이렇게 공연을 보면서도 되게 영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서 참 왜냐면 우리가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몸을 움직이는 세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스포츠나 댄스에 전 젬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진짜 매주 화요일마다 챙겨보면서 네, 삶의 낙이었죠. 수우파와 스맨파 못지않게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영어학개론 조별과제에도 스트리트 맨파이터가 있다. 자 우리 표표님 또 춤추고 무대 위에서 뛰어다니시는 거에 일가견이 있는 또 그런 배우님 아니십니까? 그게 좀 오래됐습니다. 자신 있는 좀 댄스 동작이 있으신가요? 종목이나? 저는 그냥 저 그냥 잡히는 대로 다 했었는데요. 네.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시 대표님, 말씀드리지만 10년 전 얘긴데 지금 오디션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디션이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미친 사람인가봐. 지금 오디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지금 봉준호 박찬욱 감독님이 지금 당신을 지금 이렇게 댄스 이렇게 물어보면 해야지. 근데 저는 사실 춤을 제일 열심히 췄던 때가 입시할 때였는데 입시할 때 저는 현대무용을 주로 췄었어요. 그래서 현대무용이 약간 무용인데 약간 이제 원래는 무용이 정형화되어 있는 동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되게 유명한 어떤 발레리나 셨던 분이 그게 정형화된 게 너무 싫다고 해가지고 피나 바우시? 맞아요? 바우시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피나 어쩌고 어쨌든 유명한 안무가님께서 네, 그분이 정형화된 게 싫다. 나는 자유롭게 하겠다. 그래서 자기만의 동작을 만든 게 현대무용의 기원인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현대무용 엄청 열심히 몇 년 동안 추다가 아프더라고요, 몸이.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칭을 많이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눈물이 쏙 빠져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동작에 한계가 생기는데 그걸 뚫으려면 아파야 되는데 그 아픈 게 싫어서 대부분 관두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중 하나였어요. 그 성장의 아픔을 견뎌내지 못했다. 네, 너무 아파가지고 나는 입이나 주절주절 거리는 이제 연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연기 쪽에 그게 나한테 맞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연기하심에 있어서 몸 쓰는 부분도 굉장히 출중하게 잘하시는 배우님이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몸도 풀고 있고 그런데 근데 그 조조님 그 춤에 관심 있으시면은 사실 요즘에도 이제 난다긴다 하시는 너무 멋진 분들 많으시지만 그 예전 콩쿨 영상 같은 거 있거든요. 혹시 네. 보셨나요? 보죠. 진짜요? 옛날 이게 계보가 있어요. 이게 제가 뭐 스맨파 수우파로 말하지만 옛날에 엠넷에서 뭐 댄싱 라인도 있었고 그쵸. 옛날서부터 저는 저도 옛날에 댄스 필름이 또 있거든요, 영화로. 그래서 그것도 한 10몇 년 전에 많이 봤었고 그거 너무 멋있죠. 그래서 안무가들도 있고 서커스도 종종 보고
되게 다양하게 확실히 조조님은 네, 좀 다양하게 많이 봐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잡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본인의 취향은 또 테이스트가 분명한 편이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이쪽이 제일 좋다 이런 거 있어요? 제일 좋다? 약간 장르로 따지면 어쨌든 우리 영화학개론이니까. 야, 그거는 때때에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뭐 베스킨라빈스 이번 달 맛처럼 우리 조조님의 이번 달 페이버릿 장르는? 이번 달은 그냥 드라마인 것 같아요. 아, 드라마 장르? 왜냐면 요 근래 판타지나 사이파이 쪽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드라마가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그런 같아요. 어떤 좀 장르적인 작품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드라마가 잠깐 좋으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잡식을 하시는 우리 조조님과 몸이 굳었다고는 하시지만 몸 쓰는 연기 잘 쓰는 일품 배우죠. 우리 표표님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은 어떻게 한 주간 보내셨는지 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르성님께서 처음 댓글 남겨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지르성님 반갑고요. 위키드 에피소드에 댓글 남겨주신 것 같아요. 항상 애청만 하다가 처음으로 댓글 남겨봅니다. 석돌님 조근조근 말씀도 잘하시고 다른 게스트들과 같이 나올 때 케미가 좋은 괄호 열고 특히 루르님 괄호 닫고 석돌님이 저처럼 위친자였다니 새삼 신기하네요. 위키드 미친자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는 이제 막 3회차 관람까지 마쳤고 극장에서 내리기 전에 최소 4회차는 달려보려고요. 1년이라는 인터미션 동안 극장에서는 아니더라도 전 분명히 또 보게 될 것 같아요. 디파인 그래비티의 전율 잊지 못해 라고 귀여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위키드 굉장히 재밌게 보신 지르성님인데 혹시 두 분은 위키드 보셨나요? 저는 네. 아직 안 봤는데 조조님이 보셨는데 지금 약간 팔짱 끼신 거 보니까 약간 할 말이 많으신 것 아주 같거든요. 단단히 꽉거든요, 팔짱을. 그리고 위키드는 한국 영화가 아닙니다. 한번 자유롭게 마음껏? 칼춤 한번 추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따 1승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사실 좀 영화 외적인 곳에서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영화 내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빤히 그 위키드에 나온 배우들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를 빤히 아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미지 이게 소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명 배우도 아니고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약간 하이틴 20대 초에 어떤 대학교 시절처럼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그런 연출을 하는 순간 이제 손가락이 좀 달아 없어지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워낙에 또 노래는 잘하시니까 그쵸, 그 전분이 되게 뭐랄까 좀 많이 상쇄됐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오글거리는 건 많이 상쇄됐으나 이게 영화 러닝타임이 꽤 길지 않습니까? 그쵸. 2시간 20분 정도 되죠. 그 긴 시간을 버티게 해주기에는 조금 모자랐다.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좀 몰입에 있어서 약간 조금 방해를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정도 제작비를 썼으면 좀 더 뭔가 스펙터클한 게 나올 법한데 왜 드라마의 사이즈가 그만큼 크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왜 사이즈도 하이틴 드라마 수준에서 이렇게 놀았을까? 약간 그 부분 생각하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공감합니다. 그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이 어떤 규모감면을 크게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자세히는 저희 해당 에피소드에서 많이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도 그 영화에 대해서 나쁜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충분히 좋아하실 수 있는 작품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조금 아쉬웠던 그런 작품이어서 하지만 지르성님이 또 이렇게 좋아하신다니까 굉장히 또 보는 입장에서는 기쁘고 우리 선배님들 중에 한 분이 또 한 영화에 이렇게 또 몰입하고 계시구나. 그렇죠. 이런 거 굉장히 많은 좋은 것 분들이 같아요. 엄청 고생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 부분인 거죠. 약간 지금 쉴드 치시네요. 약간 업계인으로서 약간 외국 영화긴 하지만 좀 할리우드 진출까지 눈여겨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게 바로 굿 에티튜드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채찍을 때렸으면 당근도 매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좋게 마무리해라. 이게 제 최근의 지론입니다. 오늘- 근데 어떤 영화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럼요. 있을 수밖에 응. 없어요. 맞아.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다행인 거야.
맞아. 관심 다 없는 거. 무감각하다. 이거는 망한 영화야. 무풀이 최악이에요. 그래요. 전 봤잖아요. 제 돈 내고. 위키드. 그러면 안 본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이렇게 표평님처럼 안 본 사람보다는 아 돈 그러네. 이 제가 사람 나은 안 거예요. 봤네. 안 보고 지금 이런 얘기하네.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나불나불. 넘어가. 아 이게 두 분이 저를 아시고 두 분은 서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격 구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네요. 지금 교집합이 표표님밖에 없어요 지금.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그럼 우리 영화학개론의 말밥 담당관이죠. 우리 표표님께서 깔깔스님의 후원과 댓글 읽어주시죠. 자 깔깔수님 모아나 2 에피소드에 5,000캐시 후원해 아이고.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황깔스님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커피 다 황깔스님께서 우리 황깔스님의 은혜로다. 이거는 저희가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댓글 읽어주시죠. 깔깔스님 최근 개봉작은 못 봤지만 근황 얘기서부터 아쉬운 영화 이야기 등등 방송 잘 들었어요. 저는 최근에 유마 카운티의 끝에서를 봤는데 타란티노 느낌 살짝 나고 긴장감 있고 좋았습니다. 추천드려요. 개봉 예정작에서 서브스턴스는 꼭 보려고요. 아키라, 공각기동대, 매트릭스 같은 사이버펑크 명작들도 재개봉하던데 그 중에서도 아키라는 보러 가지 않을까 싶네요. 퍼펙트 블루도 개봉해줬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남은 2024년 방송 동안 영계론 어워즈로 2024 최고의 영화, 드라마, 소설 등등 컨텐츠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최고의 팟캐스트는 영계론입니다. 아이고. 12월도 2025년도 영계론 화이팅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엠퍼러 깔깔스 님이시네요. 킹갓 엠퍼러 제네럴 깔깔스님 너무 우리 마음의 연료, 우리 마음의 충무공, 우리 마음의 소금. 진짜 빛과 소금 알파와 오메가 깔깔스님이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좀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드리면 유마 카운티의 끝에서는 저도 보고 싶었던 작품인데 깔깔스님이 또 추천을 해주시니까 왓챠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다른 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브스턴스는 저희 방송 예정에 있습니다. 해서 미리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키라, 공각기동대, 매트릭스 특히 아키라는 이번에 국내에서 극장 개봉하는 게 처음 아닌가요? 저는 이전에 개봉한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키라가 실사 영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재개봉 재개봉. 실사 영화는 지금 할리우드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난항인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 근데 사이버펑크 명작 사이버펑크가 아니고 이 사람 오늘 뭐 이해력이 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사이버펑크라는 동명의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게임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니메이션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작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기대하는 마음에 눈 시야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키라, 공각기동대, 매트릭스 하고 사이버펑크 명작들도 사이에 같은이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매트릭스 같은 사이버펑크 명작들도 이거는 독해력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게요. 문해력의 문제가 아닌가 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깔깔스님 너무 감사드리고 참고로 그 2024년 연계 어워즈는 오랜만에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너무 재밌겠는데요? 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게스트들 총집합해가지고 한 6명이서 바글바글하게 막 수다 떨면서 약간 큰 집 명절처럼 약간 그런 느낌 어때요? 그건 그냥 로얄 럼블이 되지 않을까요? 서로 그냥 근데 그 맛이지. 서로 넥슬라이스 치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영알못이네 이러면서 서로. 어쨌든 깔깔스님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새끼는 지금님 댓글은 우리 조조님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댓글이 참 영화보다 재밌네요. 계엄용 발동이라니. 서울의 봄을 감명 깊게 보셨나? 왜 후속작을 대통령이 만들죠? 제 안에 알고 있던 쌍욕들이 다 튀어나왔어요. 어제 뉴스 보다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 렘수면 상태로 깨어 있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영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12월 3일 밤에 뭐 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오랜만에 일이 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모니터 보고 PPT 만들고 영어 번역하고 아주 바삐 지냈습니다. 밤새 그럼 일을 하신 거예요? 밤새까지는 아닌데 한 뭐 새벽 2-3시까지 야심한 시간까지 약간 세계와 살짝 단절됐었어요. 그러면 그 핫한 그 도파민 자극제를 그거를 다음날 알았어요.
왜냐면 이번에 그 재난 문자도 안 왔기 때문에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그 기상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똥풍선 날아다니거나 그러면은 아니 재난 문자가 오는데 계엄령 떨어졌는데 안 오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죠.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좀 잘못된 대응을 안 한 거죠. 잘못된 상황 판단을 한 것 같고 표표님은 좀 12월 3일에 뭐 하셨는지. 저요 그때 그냥 시작되자마자 바로 친구들한테 전화가 빗발쳐가지고 그때 바로 유튜브 링크 들어가서 라이브로 실시간 봤는데 보면서 이야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맞아요. 상황 자체가.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군대 가 있는 동생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동생들한테 이제 군장 잘 살아 무슨 일 일어날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카톡을 보냈지만 다행히도 별일 없이 넘어갔던 것 빨리 같습니다. 그 많은 시민분들의 어떤 노력 덕에 잘 해결이 그래도 된 것 같고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좀 저희가 해냈다라는 좀 기쁜 안도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라이브로 그 뉴스를 새벽 3시까지 다 보고 잤는데 좀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그래도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나 어떤 시민의식이 깨어있고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또 확인하게 되는 그런 밤이 아니었나 싶어서 좀 분노와 동시에 좀 안도감도 이런 양가 감정이 동시에 드는 그런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도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저희의 오늘 영화 이야기 하면서 떠는 재롱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이만 오늘의 영화죠 1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신현식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송강호 배우의 주연작으로도 많은 분들이 더 기대하지 않으셨을까. 스포츠 영화 중에서도 특히 배구라는 종목을 다룬 스포츠 영화 1승이 오늘 영화학개론의 조별과제 되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영화였다는 점에서 사실 조금 타 장르들에 비해서도 더 전형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그 이야기의 궤가 살짝 보이는 그런 작품이 사실이잖아요. 마지막에 주인공들이 이기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아슬아슬하게 지다가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보통 이런 영화에선 주인공이나 주인공팀이 승리를 하면서 끝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익숙한 부분은 있었을 것 같은데 다만 만년꼴찌 팀이 우승도 아니고 오직 1승을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그나마 많은 분들이 조금 흥미를 가지셨다면 가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간단하게 인상비평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표표님부터.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아쉽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잘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그러니까 개소리죠. 죄송합니다. 자 우리 그 평행세계 약간 우리 부계정들이잖아요. 네. 이제 말씀을 좀 갑자기 본캐가 튀어나오고 그래. 하여튼 아쉽다. 아니 그러니까 아쉬운 감정마저 안 든다면은 둘 중 하나잖아요. 정말 퍼펙트하게 잘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뭔가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이미 포기했거나 잡탕이거나 포기했거나. 근데 아쉽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는 사실 스포츠 영화에서는 굉장히 저는 호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이상한 궤변 같지만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었다는 얘기예요. 예. 되게 쉬운 말을 돌고 돌아서 저기 IC까지 빠져가지고 저쪽 순환도로 타고 와가지고 아니 입터는 장르잖아. 선배님들 저 억울해요. 얘 뭐라고 좀 해주세요. 아니 입터는 장르니까 원래 같은 말 해도 삥삥 돌려서 얘기하고 강변북로 타면 10분이면 갈 그게 거리를 맛이야 이 양반아. 내부 순환로 타고 지금 어디까지 돌아가는 거야 지금. 얘 좀 체포해 주세요. 무슨 위험한 말씀을 요즘 같은 시국에. 어쨌든 표표님은 재밌게 보셨던 것 같고 재밌었습니다. 조조님은 어떻게 간단하게 인상비평 먼저 가능하실까요? 저도 아까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영화 외적인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운 영화였다. 어떤 부분에서? 왜냐면 캐스팅 조합이 그러니까 조정석님이 잠깐 우정 출연이실까요? 네, 그런 거 한번 같아요. 나와서 송강호님과 나왔을 때 약간 관상의 한 그림이 생각이 나기도 했고. 그렇죠. 그것도 실제 제가 스포츠도 가끔 보거든요. 진짜 그 배구 선수셨던 한유미님인가요? 진짜. 네, 그 실제 선수랑 그 또
카메오 출연하셨던 이제 김연경 배구 선수님도 그쵸, 그렇고 그리고 캐스터로 나오신 분도 제가 알기로 원래 진짜 배구 해설위원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남자 배구팀에서 활약을 하셨던 김세진 감독님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영화 외적인 부분에서 오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보다 연기를 또 잘하시더라고요. 잘해서 너무 약간 재밌었고 그리고 또 예능에서 봐왔던 많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거기 왜 또 핑크스톰에 머리 하얗게 네네네. 되게 유하나 그 선수로 나오는 유한이 선수인가? 네. 제가 알기로는 골 때리는 그녀에서 되게 축구를 하시면서 멋있음을 뽐내셨던 모델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되게 영화 외적으로 많이 배웠던 분들이 이렇게 작품 세계에 나오니까 뭔가 좀 재밌는 요소가 생기면서 또 신선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재밌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약간 이것도 재밌는 게 박전민 배우가 실제로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출판사 대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이제 영화에서 되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영화 외적인 부분에서 이 영화 안으로 재미를 많이 끌어오셨구나.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 래퍼들이 자기 인생 이야기나 딴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가사에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그거를 영화화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영화 내적인 부분도 재밌게 봤지만 영화 외적인 부분에서의 깨알 재미가 좀 있다. 여러 가지 잔재미들이 또 숨어 있는 작품이었다. 해서 좀 호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 그 배구 팬분들이라면 정말 더 재밌게 보셨을 법한.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댓글 보니까 그 배구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배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구를 소재로 한 최초의 한국 영화잖아요. 한국 영화 중에 배구를 소재로 한 게 최초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랑은 있는데 이제 그 실제 배우분들의 그 배구 플레이를 봤을 때 배구 실력? 네, 그게 과연 그 배구 팬들이 봤을 때 그래 배구가 바로 이 맛에 보는 거지 라는 그런 충족감을 주기에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사실 그 팬분들이 보시기에 100%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워낙 또 이제 기준이 높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분들도 이게 영화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시기 때문에 배우들이 저 정도까지 소화하는 것 자체에 약간 감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지금 당근 제공인가요? 네. 당근 공장 가동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배구 하시는 분들보다 폼이 떨어진다라고 우리는 느끼지만 또 배구 팬분들은 저 정도 하면 그래도 꽤 하네 이렇게 보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예고편에 그 배구 그 선수들 뒤통수에 배구공 맞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좀 아쉽다. 왜냐면은 그래도 프로씬인데 그 정도 실수는 안 하지 않냐.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좀 빼는 게 낫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만년 꼴찌팀이라고는 하지만 물론 그렇죠. 이제 극중 장면은 어떤 실제감보다는 현실감보다는 어떤 유머 코드를 위해서 넣은 장면이긴 하겠지만 그런 의견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저 뭐 항상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약간 좀 부서진 채로 시작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주인공이 딱 그 짝이어서 개인적으로 뭐 사실 스포츠 영화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완성된 인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즐거웠고 저도 이런 조조님이 말씀해주신 잔재미들이 많았지만 다만 좀 아쉬웠던 건 1승이라는 제목과 그 컨셉을 잘 살린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가장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스포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우승이 아니라 딱 한 번 이기는 걸 목표로 하는 팀의 영화다인 거잖아요. 근데 결말까지 다 보고 나면 그냥 다들 그 우승을 그 결말로 삼는 다른 스포츠 영화들과 크게 다를 거 없는 엔딩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평이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딱 한 번만 이기면 된다라는 그 서사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들 때 약간 쾌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상현님 말씀대로 그게 약간 갈수록 약간 흐릿흐릿해지는 느낌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모두 다 개성이 되게 진하잖아요. 근데 모두 다 각자 다른 이유로 1승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가자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구단주도 원래는 양아치 같았는데 좀 진지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좋았는데 그게 극대화되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좀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 주인공이 그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는 김우진, 우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배구 선수 출신이었으나 뭐 제대로 된 커리어를 만들어보지 못한 채 지금은 그냥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배구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망했죠. 영화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이혼한 상태고요. 다 큰 딸이 있는데 약간 소원한 이런 전형적인 어떤 그 스포츠 영화 주인공의 도입부 같은 설정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인물이 그래도 배구밥을 먹긴 먹었는지 인맥 타고 들어가서 핑크스톰이라는 만년 꼴찌 팀의 단장이랑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장을 기생충의 박명훈 배우님이 연기를 하시는데 기생충 듀오죠. 그래서 단장이 와서 감독님 그래도 지금 우리 구단주가 새로 와가지고 박정민 배우가 연기합니다. 구단주가 새로 와서 좀 우리 팀을 리빌딩 해보려고 하는데 감독님으로 오시는 거 어떠세요? 그래서 사실 우진도 지금 별다르게 할 게 없고 해서 이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구단주가 생각보다 더 또라이였고 더 어떤 마케팅 측면에서 더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광적인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완전 관종입니다. 우승도 필요 없다. 딱 1승만 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우승 상금이나 뭐 이런 어떤 허황된 것들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루저들의 드라마 그 자체를 원한다. 괄호치고 그 이야기로 난 책을 쓰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구단주인데 마치 스포츠 영화를 만드는 기획자나 제작자들의 마인드예요. 약간 우승 안 해도 되니까 루저들의 어떤 감동적인 모먼트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 뭐 우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지만 사실 어디 뭐 자기 받아주는 데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수락을 하게 되면서 그 아시잖아요, 여러분. 공포의 외인 구단 같은 플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저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1승까지 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주 소재로 배구 그리고 이제 여자 배구 그 중에서도 골라 잡았다는 게 포인트인 작품이다. 좀 스포츠 영화로서 그래도 좋았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나빴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좀 어떠셨는지. 저는 구단주 역할을 맡았던 그 박정민 배우님의 연기가 일단 연기는 기본적으로 좋았고요. 그 네. 캐릭터가 그 팀에서 사실 저는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사실 저런 사람들이 스포츠 씬에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계속 끌어모으고 계속 그쪽으로 팬분들의 일반 사람들의 유입도 만들어내고 팬분들이 더더욱 좋은 팬으로 바뀌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 필요한데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항상 모든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그 씬에서 약간 우리는 스포츠만 잘하면 돼 근데 이게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의 개념으로 보면은 홍보도 너무 중요하고 약간 인스타나 이런 것도 되게 SNS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되게 잘 살려 넣은 게 되게 주요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나중에 좀 더 진지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은 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긍정적으로 살리면서도 스포츠에 대한 진지함마저도 약간 가져가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끝까지 철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아쉬운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그냥 각본 구조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초 정도로만 계획을 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좀 인상적인 게 지금 미국도 MLB나 NBA 포함해서 대부분의 어떤 스포츠 중계 시청률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비단 이 TV 중계뿐만 아니라 그냥 이 웹상에서도 이제 재소비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확실히 그런 프로모션들에 대한 중요성이 더 이제 강화되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박정민 배우가 연기하는 구단주의 광적인 마케팅 행보 좀 이런 거는 재미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조조님은 좀 어떠셨는지 스포츠 영화로서. 이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1승을 보고 나서 이게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안 좋았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요 근래 스포츠 영화들이 좀 흥행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봤을 때 사람들이 스포츠를 보고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그런 거잖아요. 각본 없는 드라마를 볼 때 그 의외성, 폭발성,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봤을 때 약간 그런 재미를 보는 게 있는데 그런 각본 없는 드라마에 각본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를 이제 스포츠를 볼 때 그 쾌감과 재미를 느끼기에는 이제 그게 많이 희소되었다. 희석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박진감은 떨어지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스토리에서 오는 재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인간적인 측면으로 포커싱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좀 아까 표표님도 말하시긴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절정으로 갈수록 뭔가 계속 끌어오르고 막 달아올랐을 때 뭔가 폭발이 돼야 되는데 폭발이 안 된 채 끝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화산 터지겠다 했는데 안 터진 거야. 안 터지면 다행이긴 해요, 화산은.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터질 땐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약간 느낌이 뭐냐면 스파이크를 때리긴 때리는데 강 스파이크가 아닌 거야. 그냥 툭 치고 넘어간 느낌이어서 이게 참 찝찝하게 끝난다. 약간 뜨뜨미지근한. 네. 아주 그냥 산뜻하게 끝나지가 못한 느낌이어서 살짝 그 부분이 아쉽지 않았을까. 폭발이 없어서. 그러니까 보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기대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 드라마 영화 특유의 쾌감. 그러니까 언더독 서사가 약간 그 기성 어떤 탄탄한 그 기득권을 깨부셨을 때의 쾌감. 그거는 무조건 있길 바래. 근데 반대로 스포츠 영화 특유의 그 뻔한 그림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염원마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 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건 쾌감인데 뻔한 방식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영화는 두 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현대 이제 사람들의 특성상. 근데 뻔한 그림은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뻔하다기보다는 좀 의외성을 많이 가미시킨 뻔함이에요. 그래서 그 진행까지는 좋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엔딩에서는 좀 빵 터지지는 않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뻔함을 상쇄시키기 위한 조건은 괜찮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영화에서 플레이어가 주인공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선수가 직접 필드에 들어가는. 근데 이번 영화는 물론 최근에 국내에서 이병헌 감독님이 연출했던 드림이라는 작품이 있긴 했지만 거기서 박서준 배우가 연기하는 주인공이 축구팀 감독이었거든요. 거기서도. 다만 이제 좀 에이지의 차이는 있고 상황의 차이는 있죠. 어쨌든 거기서도 선수 출신 갓 이제 감독이 된 그런 컨셉이었으니까. 다만 이번 영화는 중년의 남성이 주인공이고 이미 좀 많이 실패한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플레이어가 아니라 감독이라는 걸로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감독은 아니었지만 같은 이 단장 얘기를 다뤘던 머니볼의 빌리빈처럼 좀 뭔가 굉장히 그 중년의 한국 남자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감들을 가져가면서도 직접 필드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배후에서 뭔가 전략을 짜고 선수들을 보필하는 이런 어떤 사실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선수들에 대해서를 더 잘 알잖아요. 감독보다. 스포츠 감독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해서 신선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있지 않았나. 다만 그런 부분이 아주 안 된 건 아니고 조금 그 조조님 표현대로 뜨뜨미지근 애매하게 약간 좀 된 것 같다. 흐지부지 된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것저것 다 넣었어. 근데 그 요소들이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아요. 그런 장점들을 좀 더 폭발적으로 묘사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전문 배우와 약간 그 인제 막 그러니까 선출 출신의 이제 배우분들의 약간 차이가 뭐였냐면 그 송강호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런 묘사가 너무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묵직한 인물 과거 서사 표현이 되게 잘 돼. 아무래도 베테랑이시다 보니까 잘했는데 그러면 그걸 장점 삼아 가지고 좀 더 약간 눅진하게 약간 표현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마지막에 겨우겨우 한번 이겼을 때 그 감독님의 그 약간 울먹거리면서 그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아쉬운 면이 있어가지고 나를 좀 더 감동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이게 제가 볼 땐 중간에 위기가 너무 없었어요. 위기가 너무 초반에 몰빵하고 이게 이제 2막에서 3막으로 넘어갈 때쯤에 너무 이제 평탄했어요. 위기가 없이 그냥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넘어가고 패스 하고 뭐 하면 돼. 패스. 그러니까 해결 이렇게 가니까 이게 막 되게 뭔가 정말 이 팀이 질 것 같다. 막 되게 관객들이 마음을 쪼리게 되는 약간 이 위기 지점이 없고 그냥 이제 위기가 너무 이제 위기 같지 않게 그냥 다닥닥 해결되는 거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승리를 거뒀을 때
이게 너무 이게 뭐랄까 값진 승리, 어려운 승리라기보다는 조금 쉬운 승리처럼 맞아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점에 약간 어떻게 보면 바닥을 친 느낌이 없다 보니까 높이 올라왔을 때 그 높이가 체감이 되지 않는 듯한. 근데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기획 자체가 만년 꼴찌고 이겨본 적이 없는 팀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겨본 적이 없단 말은 그 아래로 떨어질 게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위기를 상정할 수가 없고 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발진이 잘 안 걸린 것 같아가지고 팀 내 어떤 선수들의 갈등도 약간 유야무야 그냥 무릎 꿇고 울면서 한번 믿어주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사이가 좋게 되고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부합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스포츠 영화는 어쨌든 인간적인 드라마의 은유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 머니볼도 그 표면적으로는 메이저리그 야구 스토리를 다루지만 그 빌리빈이라는 인물의 어떤 내면과 갈등과 서사를 다루잖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스포츠 영화인 챌린저스도 테니스를 다루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세 남녀의 어떤 삼각관계 및 어떤 그런 뭐 욕망의 줄다리기 이런 걸 다룬단 말이죠. 근데 이번 작품은 이 김우진이라는 인물이 배구 감독으로서만 존재하고 물론 이제 이혼한 아내 뭐 서먹한 딸 부여돼 있긴 하지만 정말 근데 부여돼 있기만 그것 치고 너무 친해. 와이프가 남편을 너무 위해 주는 게 좀 보이고 왜 이혼했는지 전처가.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사이가 좋아진 케이스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친구처럼 같이 살 때는 지긋지긋하고 꼬비기 싫은데 이혼하니까 이제 상대방 이해가 되는 거야. 얘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거리감이 생기면서 이해가 되는 약간 이런 케이스일까? 그래서 약간 이혼한 게 말로만 설명되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되게 사이좋은 부부처럼 맞아요. 느껴지는데 결혼한 적도 없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맞아. 이혼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딸이랑도 생각보다 관계가 나쁘지만은 않아서 그러니까 뭔가 이 우진이라는 인물에게 경기장 바깥의 어떤 인간적인 위기, 갈등 이런 것도 있었으면 왜냐면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인생 지금까지 한 번도 1승 해본 적 없던 사람이 뭔가 지금까지 내 마음의 문제였구나. 마음을 먹지 않고 항상 다음만 생각하다가 현실을 놓치는, 현재를 놓치는 이런 인물이었는데 결심하고 나서 인간 승리를 이뤄내는구나. 약간 이런 게 가치가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부여만 돼 있고 그냥 아예 이혼했어 이런 설정 붙여 딸이랑 서먹해 설정 붙여 딱 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그래서 스토리상 딱 진짜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진이 그 개심을 하게 된 이유가 조금 불명확해. 맞아 술김에 공감이 안 돼. 그래서 술김에 진짜 루저 생활 지긋지긋하네 얘들아 모여봐 해가지고 모였어. 그러면 사람들이 선수들 입장에서 모였어. 그 다음에 저 사람 술 냄새 나는데? 근데 야 너희들 전략 있어. 들어보니까 그럴싸하네.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고 약간 오케이 우리 다 함께 한번 우승을 위해서 달려보자.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도 너무 힘순찐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너무 무능력해 보였는데 갑자기 알고 보니까 나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너무 그럴 수 있다 쳐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은 힘숨찐이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든가. 그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절절하게 살았어. 되게 힘들게 겨우겨우 살고 있었어. 힘을 딱히 숨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신뢰를 가질 만한 모습을 한 번도 못 보여주다가 갑자기 얘들아 모여봐. 나에게 비급이 있다. 묘수가 있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갑자기 또 갑자기 우리 전에 그 전쟁 그 서사 들어갈 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갑자기 저는 그게 약간 박명훈 배우님도 나와서 그런지 모르는데 기생충이 살짝 연상됐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왜냐면 기생충에서 나오는 그 모든 캐릭터 있잖아요. 송강호 씨 가족, 최호식님, 뭐 장혜진님 그리고 박소담 배우님들 보면 다 갑자기 사기치는 능력이 너무 최상치야. 너무 월클이야. 왜냐면 사기 안 쳐본 사람은 한 번에 그렇게 절대 성공 못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자료가 많이 필요하고 스토리텔링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연기력도 엄청 필요한데 이 캐릭터가 되게 평범한 시민으로 살다가 갑자기 부자를 등쳐먹는 그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너무 영악하고 너무 스마트한 사기 행각을 갑자기 너무 잘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 뭔가 능력이 딱히 그렇게 발현된 적이 없던 사람이 뭐 갑자기 뭐 모니터링 분석하는 거를 이제 조정석 배우님한테 배워가지고 막 갑자기 이제 분석 따다닥 되고 이제 그것대로 하는데 근데 배우들이 너무 말을 잘 따라해.
그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너무 막 스펀지처럼 너무 막 그 쏙쏙 빨아들이고 그거를 출력값이 바로 나오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다 1군이 아니고 다 벤치에만 앉아있던 후보 선수들도 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능력이 좋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객들이 좀 너그럽게 봐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 사람들 정치질 때문에 선수 생활을 잘 못하고 이제 뺏겨서 있다가 이제 그 주전 선수들이 다 딴 팀에 팔려가니까 이래 그때서야 이제 기회를 받아서 얘네들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진 걸까라고 생각을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벌써 피곤하거든요. 이미 착하게 본 거야. 왜냐면 그게 아니라 관객들이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벌써 피곤한 거예요. 그치. 네, 영화를 이제 보고 스토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뭐랄까 직관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스토리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노력을 엄청 막 하는 씬도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막 이렇게 밤늦게까지 뭐 달리는 연습은 있었지만 그것도 한 명이죠. 예. 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진짜 막 피를 토하고 막 땀을 막 쩔어 있는 그런 연습 상태도 딱히 안 나오고 대부분 약간 코믹의 힘을 쓰시느라. 근데 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대사가 두세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배구는 피와 땀과 눈물이 말만. 근데 땀내가 안 나. 뭐 피와 뭐 땀은 그렇다 쳐. 피와 눈물까지는 흘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걸 보여주고 있지? 이런 것들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예. 보여주지 않아서 들려준 걸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대사로서. 네.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데 그게 갑자기 모두가 개심하게 되는 포인트가 약간 동기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 주인공이 사실 끝까지 보면 김홍파 배우님이 연기하는 자기의 어떤 예전 스승이자 지금은 라이벌이 된 상대팀 감독과의 어떤 대립각, 그리고 그 안에서 은근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주된 이제 설정으로 굴러가잖아요.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담백함보다 좀 부족해서 약간 삼삼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좀 더 감정적으로, 그리고 너무 좋은 배우를 캐스팅했잖아요, 주인공으로. 그러면 송강호만큼 사실 클로즈업을 잘 따먹는 배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더 뭐 너무 그렇다고 짜지는 않게 그냥 적당히 담백하게 좀 더 간을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 그러니까 난 이게 쌓아놓은 빌드업에 비해서 심지어 앞에 막 애니메이션도 깔아서 설명해줬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 흐지부지 된 것 같다. 근데 잘 살렸으면 너무 절절했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중년 남성이 약간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렇게 절절한 느낌이 없는데 나는 너무 궁금하거든. 왜냐면 중년 남성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다가 갑자기 개심하게 돼서 1승을 차지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그림이 개심을 하게 되는 그 동기도 너무 궁금하고, 그 중년 남성이 개심을 해서 1승을 향해 달린다. 이게 얼마나 그림이 절절해. 그렇죠. 근데 그게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 저는 제일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더 많은 관객분들이 현실적으로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아직 애를 낳아본 적이 없고 중년 남성까지는 아니지만 보통의 이제 중년 남성 가장분들이 인정 욕구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으로 많이 느끼시잖아요. 뭐 집안에서나 회사에서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건드려줬다면 보시는 관객분들 입장에서 되게 공감 간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브릿지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맞아. 아쉬움이 들죠. 생각해보면 그 우진이란 캐릭터에 개인 컷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혼자만의 생활. 항상 그 사무실. 사무실에만 있지 집에서 혼자 어떻게 무슨 밥을 먹고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고 어떻게 뭐 자주 씻는지 아니면 안 씻는지에 대한 개인 생활에 대한 묘사가 아무래도 이게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뭐랄까 공감을 하거나 이 사람의 감정을 따라가기에 스킨십이 잘 안 되는 느낌인 맞아요. 거지. 거리감이 계속 가까워지지 않고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이게 조금 더 감정적으로 우리가 따라가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을 약간 가까이 두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일부러 약간 소격 효과를 주려고 노력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입을 잘 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으로서만 나오잖아요. 나는 약간 사람으로서 그 우진이라는 인물이 조금 더 보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뭐 각본 쓰신 분들은
그걸 넣는답시고 뭐 이혼한 아내 설정, 서먹한 딸 설정 이런 걸 넣으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조금 약하지 않나. 그래 이런 맞아. 생각이. 공감을 제일 잘 쉽게 만들려면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잘 그려 넣어야 돼요. 맞아요. 저희가 좀 이렇게 드라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만족했던 점 또는 불만족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근본은 스포츠 영화입니다. 그러면 뭐 각본 없는 드라마 진짜 스포츠에 비해서 박진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영화로서 실제 스포츠 중계는 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여줄 여지도 분명 있단 말이죠. 스포츠 영화 그중에서도 특히 배구 영화로서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 스포츠 중계를 볼 때에 화면이 있잖아요. 그 부감 경기장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딱 잡는. 근데 영화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 이제 롱테이크로 찍은 굉장히 유려한 네트와 네트 사이를 가로지으면서 막 보여주는 공을 따라서 그런 롱테이크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되게 기술적으로 좋더라고요. 두 분은 좀 어떠셨는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약간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경기장에서 있는 캠처럼 보이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네마 느낌이 나는 캠을 쓰는 거잖아요. 액션 캠을 쓰는 거. 근데 저는 영화만의 느낌을 잘 살리려고 노력해서 굉장히 좋았고 중간중간에 그 스포츠에서 쓰일 법한 카메라 그걸 설정상으로도 거기에 카메라가 있다고 상정을 하고 약간 그 우진 캐릭터가 그 대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위트 있고 재밌어가지고 저는 카메라 워킹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야, 제가 참 별명으로 나오길 잘했어요. 왜요? 자 들어갑니다. 매콤하게 한번 얘기를 좋습니다. 해보자면 사실은 영화 초반부에 딱 하이큐가 생각이 난 게 하이큐에 나왔던 장면이 좀 많이는 아닌데 그 특징적인 컷들이 왜 배구공을 화면 중앙에 놓고 이제 회전하면서 카메라가 같이 회전하는 컷들이 있거든요. 그게 딱 하이큐에서 제가 봤던 컷들이어서 애니메이션 하이큐. 네, 애니메이션 배구 만화. 하이큐. 네네. 그래서 약간 아쉬운 거는 그거죠. 레퍼런스가 있는 건 좋은데 레퍼런스가 보이면은 그쵸, 좀 깨거든요. 문제죠. 왜냐하면 레퍼런스 뛰어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뛰어넘지 못했을 때 오는 아쉬움이 살짝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약간 중간에 그 롱테이크 샷도 이게 아쉬웠던 게 공이 CG인 게 저는 너무 티가 맞아요. 저도 사실 그건 그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배우분들 연기 너무 잘 하셨고 이걸 뭐 딱히 거기에 대해서 흠잡진 않은데 이게 아무래도 진짜 공을 갖고 플레이할 때 그 타이밍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액션 영화를 찍듯이 합을 맞춰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 동작을 해서 뭐 리시브를 하고 뭐 0점 몇 초 뒤에 누가 뭐 토스를 하고 정해진 동선과 네. 동작이 있는 거죠. 그걸 하면서 이제 그 공의 타이밍을 맞춰서 CG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오면 이제 아무래도 진짜 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서 일어나는 약간 미묘한 어긋남 그리고 모션 블러 처리가 이게 너무 세상 어색했어요. 맞아. 이게 모션 블러가 뭐냐면 선배님들도 이렇게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이게 되게 또렷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잔상이 생기거나 남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그렇게 사실적으로 그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화면에 잡혔던 인물들은 되게 깨끗하게 잡히는데 공만 이 모션 블러가 살짝 제 기준에서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오면서 이질감이 이거 연출된 컷이구나를 더 몰입이 딱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주면서 몰입이 한번 짜게 식었던. 그래서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다. 힘을 주신 거는 알겠는데 더 주셨으면 좋았겠다. 저는 그 장면 좋아했지만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왜냐면 이게 심지어 막 그 롱테이크 진행되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공이 막 할 때 CGT가 나면 또 모르겠는데 그 샷 첫 시작이 그 선수 중에 하나가 공을 튀기면서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뭔가 어색한 거야. 배우가 허공에 손짓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잘 구분 못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딱 다가와 버리니까 그 샷은 확실히 저는 촬영이나 이런 한 맞춘 게 너무 좋아 보여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저것만 좀 CGT가 덜 났더라면 후반 작업에서 좀만 더 물론 이게 또 제작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쵸. 입만 나불대는 거예요. 제작비를 더 끌어왔으면 분명히 더 좋아졌을 거예요. 저희 다 돈 내고 시간 내서
극장 가가지고 영화 본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린 관객으로서 여기 또 제3의 부캐를 가지고 여기 와 있는 우리 거기 때문에. 다 소비자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지가 영화가 찔려가지고. 만들어진 다음에 돈을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봐주- 아쉬운 네.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아쉬웠다. 맞아요. 동일하다고 저도 이제 느끼고. 그 밖에 뭐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좋았던 부분이나 나빴던 부분 통틀어서. 전 좋았던 부분이 그 선출 출신의 배우분이 한 분 나오신 시은미 그 원래 선수이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저는 원래 그러니까 쌍둥이 역할을 맡으셨는데 진짜 그 쌍둥이 배우를 데려다가 찍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분이 다 하신 거예요? 1인 2역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선출이신데 1인 2역을 또 맡으신 거야. 근데 또 어려운 역할을 하셨네. 연기를 굉장히 담백하게 잘하신 게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잘 표현된 게 뭐냐면 쌍둥이인데 팀이 찢어졌어. 맞아. 이 두 명 간의 미묘한 신경전 그리고 그 갈등 이런 게 그러니까 배구계에서만 보일 법한 약간 신경전이나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보여진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그 배구계가 또 한 번 쫙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모든 곳이 어쨌든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복잡한 부글부글 끓는 감정판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영화에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약간 잘 보여주는 씬인 것 같아서 이 배우님이 등장할 때 되게 저는 재밌게 봤어요. 아니 그 쌍둥이 설정도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설정은 다 괜찮아요. 근데 맞아요. 깊숙이 찔러놓질 않아. 그냥 우리 이거 좋은 거 다 구비해놨어. 근데 깊게 탐구하진 않는. 근데 약간 CG도 깊숙이 넣진 되게 않아. 좋은 재료들을 갖고 요리를 하는데 간이 약한 거예요. 맞아요. 재료는 좋은데 맞아, 간이 맞아. 약한 그러니까 거예요. 맛이 없진 않아. 근데 약간 삼삼하지 않나? 좀 새우젓 없나? 약간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조조님은 또 뭐 특별히 좋았던 부분이나 나빴던 부분 더 있으실까요? 아까 쌍둥이 얘기했던 것도 이게 영화 외적인 게 또 실제 여자 배구계 그 쌍둥이 선수가 한번 스캔들 일으키면서 되게 그쵸, 시끄러웠죠. 재밌나 드라마를 저희한테 안겨줬던 적이 있어서 그 부분도 생각이 나면서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참 배우분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은 항상 뒤가 자, 안 맞죠? 접속사 그런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배우분들이 점프를 할 때마다 공을 넘길 수 있는 높이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왜냐면 너무 약간 어떻게 보면 배구 선수들의 그 피지컬이나 그 선수들의 훈련 강도나 시간을 보면은 그분들 어떻게 보면 10몇 년, 20년까지 훈련을 엄청 하시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배우분들이 열심히 고강도 트레이닝 받아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와이드샷으로 너무 깡총 뛰는 거를 너무 여러 번 잡으니까 이게 너무 깡총 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공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타이트한 샷이었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맞아요. 차라리 뭐 에필박스를 깔고 뭐 깔아서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는 식의 연출을 하고 했으면 우리가 속을 수 있는데 너무 정직한 거예요. 카메라 워크가 너무 그 프레이밍이 너무 정직하게 그 와이드 샷에서 배우가 전신으로 딱 뛰는데 높이가 누가 봐도 충분치 않다. 이 지점을 너무 보여줘서 이거는 살짝 아쉽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약간 앵글로 살짝 속여줬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배구 경기를 잘 안 보고 잘 몰라서 그런 게 안 보였나 봐요. 근데 확실히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게 또 눈에 탁 티가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1승 얘기를 좀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또 선배님 먼저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표표님 1승에 대한 한 줄 평 쏴주시죠. 저의 한 줄 평은요. 잘 만들어진 토핑 뿌려진 팥빙수 위에 체리 하나만 올려주지. 그걸 왜 안 넣어서. 뭔가 애드립 같긴 하네요. 얼추 느낌만 생각해왔거든요. 오늘아 바빠서. 네, 그리고 등급평가는 A 죄송합니다. B 플러스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오류 났던 것 같은데.
그래도 꽤 여태까지 괜찮은 말했던 점수. 것보다는 꽤 괜찮은 점수네요. 좋은데요. 네. 근데 사실 A 마이너스 드리려다가 아무래도 약간 서사가 제일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서사가 그 약간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어쨌든 B 플러스 주셨고요. 조조님은 어떻게? 저는 한 줄 평을 2번 할게요. 두 번 평으로? 와 근데 진짜 오늘 역대급 게스트다. 근데 내용은 같아. 뭐죠? 덜덜. 통쾌하진 않지만 유쾌했다. 유쾌하지만 통쾌하진 않았다. 오케이. 오케이. 이미 다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등급 평가까지 귀에 들리는 것 같아. 등급 평가.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표평님께 이 얘기 듣고 약간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냥 순수하게 조별과제 우리가 왜 대학교에서 평점 받을 때 C뿔이나 약간 이 이하의 평점을 받으면 재수강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2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2승으로요? 왜냐면 1승에서는 이 선수들의 기량을 막 다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배우분들이 투쿤을 해서 정말 기량을 끌어올려서 2승에서 와 이거는 좋은데? 라는 약간 이걸 보여주면 이 영화가 더 재밌을 것 같은 또 그 과정을 다큐로 찍어. 예. 예능으로 찍어. 새로운 기성팀이 된다? 그래서 뭔가 1승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인상적이진 않지만 왠지 2편이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F를 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 응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응원의 마음이에요. 오케이.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요. 오케이, 확정 아니에요. 줄까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이 학점을 드린다 한들 그분이 2편을 찍을 것 같진 않아서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B 마이너스는 묵음이에요. 그걸 표현하면 좀 무금이 죄송하니까 아니거든요. B 네. 들리셨죠? 네, 묵음? B를 네. 드린다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한 조명이 등급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또 말재간이 좋으신 게스트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잘 모셨어요. 네네네. 제가 또 너무 잘 뽑힐 것 같아서 딱 음.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대표님의 강추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오늘 조조님이 또 이렇게 와주셨다. 드리고 만약에 2승을 찍게 된다면 그때는 꼭 5라운드까지 좀 가줬으면 그럼요. 왜 5라운드 4라운드에서 끝내가지고 기대했어요. 솔직히 5라운드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다음 2승에서 네. 아니 클리셰 피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5라운드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다음 2승에서 아, 2승 나오고 3승 나오고 하는 거죠. 2승 가자. 그리고 그때는 2승 찍을 땐 아시죠? 여기 좋은 배우 표표 대기 중입니다. 여자 배우인데 여장도 하시나요? 코치 네, 코치. 뭐든지 해야죠. 시키만 주시면 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응원단장 같은 캐릭터 하면 아니요, 재밌을 것 여장 같아요. 시키고 싶은데요. 그 아예 삭발을 시키면은 좀 삭발은 왜?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하면은 좀 여장이요? 와 아니 삭발한 그거 없나? 살벌합니다. 살벌. 와, 여러분 이렇게 결심을 바로 세우는 배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애꾸는 시켜도 합니다. 잊지 말아주시고 어쨌든 저도 뭐 마지막으로 한 줄평 드리자면 저는 약간 동떨어진 한 줄평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미래의 시작은 언제나 지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야 잠깐만. 너 그거 뭐야? 너 미래- 경고야? 미래의 시작은 언제나 오늘부터입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영화가 마음 먹고 나서 잘 된 거잖아요. 물론 저희가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서의 개연성이 약간 약한 부분은 있지만 하다가 잘 된 게 아니고 해볼까 마음 먹고 잘 된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을 다룬 영화여서 확실히 미래를 어떤 큰 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부터 좀 천착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고 네 선배님.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좋은 점수로서 비제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한 분은 묵음이라고 하셨지만 B 마이너스 주셨고요. B 제로 드렸고 여기 또 B 플러스 주셨으니까 네, 한국 영화 쿼터제 플러스 점수. 충분히 좋은 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주 개봉작 중에 1승과 함께 소방관을 같이 봤거든요. 1승을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다행이네요. 한 2배, 한 3배 정도 낫거든요. 그러니까 와우. 그러니까 혹시 극장나들이를
하실 예정이라면 물론 이제 소방관도 즐기실 수 있는 작품이지만 1승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조준님 오늘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좀 어떠셨는지. 사실 벌써 끝나서 좀 아쉬워요. 아쉬워. 할 말 많아. 얘기하자면 진짜 할 말 더 많은데. 역시 영며 드셨죠? 저희 영화학교 아, 오늘? 그럼요. 조별가 이제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살짝 아쉽습니다. 저도 선배님들도 아마 조며드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에 조만간 또 한번 나와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고 또 페표님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고인물이라서 소회 따위는 묻지 않으시는군요. 뭐 그나마나 그 밥 아니겠어요? 얘기 들어봤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지각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각을 하셔가지고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께 가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영화학개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또 뵙겠죠?